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의를 제기하실 내용은 국정원은 아직도 그대로인가라는 오.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도 몇 차례 여기서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고 한데 좀 일단 간략하게 좀 잠깐 사건 개요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실래요? 네, 그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 2팀에서 네. 2014년 말 2015년부터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 A 씨를 포섭해서 네. 그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네.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활동 공작비를 주면서 네. 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사찰해 왔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럼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최근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향을 계속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다. 네,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네. 뭐 활동 보고서를 쓴다거나 뭐 특별한 그 보고서 또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네. 이분이 뭔가 승진하면 또 무슨 성과급 같은 걸 주고 해서 성과급도 줬대요. 네, 그래서 한 5년 동안 1억 원 정도를 이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자취방도 얻어주고 심지어 이제 그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네. 이 그 포섭했던 분은 처음에 그걸 전혀 몰랐다고 이제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양심의 이제 가책을 느껴서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이른바 윤석양 양심선언 네. 그거 거의 사건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었는데 정말 오래된 일이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까 그 기무사에서 네. 어떤 학생운동권의 어떤 동향을 파악해서 계속 보고하도록. 네. 이제 근데 그 윤석열 이명이 여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양심 선언을 했던 경우가 네, 있어요.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경우 아닌가 싶은데.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군 입대를 해서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다 군대에서 시키니까. 지금도 그런 거 건데요? 아니 이분은 좀 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기무사에서 계속 찾아오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생활이 곤궁해진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다시 이제 작업을 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언론 표현을 빌리면 이른바 뿌락치로 활용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어떤 근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다라는 명분으로 네. 뭐 카메라 가방 이런 걸 들려서 이제 그 취재를 시켰는데 거기에 몰래 카메라 들어 있었고, 네, 녹음도 몰래 하고 이랬다라는 네, 거잖아요. 동양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분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그 폭로를 했는데 네.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공익 신고자로 인정이 됐다고 하던데. 네. 이분이 이제 언론 제보 이후에 네. 공익 신고 및 부정부패 문제, 이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뭐 이분을 데리고 이른바 뭐 불법 성매매 정황도 있고요, 유흥주점 같은데 계속 데려왔다는 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있어서. 예. 공익신고랑 부정부패를 같이 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이 분이 국민권익위 관계자 공무원들이랑 면담을 했고요.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일단 이거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변 보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경찰에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신변 보호 조치를 결정한 그럼 상황입니다. 이제 일단 신변 보호 조치가 들어갈 수 있고 네. 공익 신고자를 인정해 또 다른 어떤 뭔가 추가 지원이나 이런 게 있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판단이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여전히 국내 정보와 관련해서 네. 불법적인 사찰 행위, 민간 사찰을 국정원이 하고 있다. 그 낡은 행태가 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 쪽의 설명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아무 문제가 없는 민간인들을 사찰한 게 아니라 대공수사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 그 촛불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원이 많이 개혁됐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른바 IO라고 하는 국내 정보 정보관리관이라고 뭐 기관이나 이런데 언론사, 뭐 국회 이런데 출입하면서 정보 수집하고, 그분들을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한 개혁이 맞고요. 근데 문제는 대공 정보, 안보 정보라는 이유로 이제 다른 활동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뭐 그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고려대의 민주동문회라는 게 있나 봐요. 고려대 민주동문회 명단을 가져오면서 여기서 아는 사람 있냐. 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파헤쳤는데 그 명단에 보이는 게 뭐 정세균 국회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런 명단이 있는 그런 명단이거든요. 이건 대공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뭔가 물론 이제 그분들이 포함됐을 거라고 강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수사였으면 5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정세균, 이인영 이런 어떤 그 정치인에 대해서 이 사람 그 제보자 이분이 접근할 수 있나요? 아니 없죠. 그냥 그 명단 자체는 고려대 민주동문회 명단인 것 같고요. 예. 정세균, 이인영 이런 분들은 그냥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원 쪽에서 이분에게 혹시 이 사람 아냐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물어본 것이냐 아니면 네. 이 사람 그러면 정세균, 이인영 이런 어떤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오라라고 지시를 한 거냐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근데 당신이 지켜본 활동 중에 이런 분들이 명단이 쭉 있는데 관련성 있는 게 징후가 포착된 적 있냐 이 정도로 체크한 것이겠죠. 그렇게나 뭐 아주 심하게 그분들을 더 개인적으로 사찰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그걸 물어봤다는 건 대공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공수사라는 명목의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서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기본적으로 국정원 항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니 네. 협조를 받은 것이다. 자발적 협조를 받은 것이다. 이거 얘기를 좀 포인트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발적 협조자를 국정원 협조 잘하는 걸 강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다른 복선이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국정원법에 보면 직권남용죄가 있는데 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보자 그러니까 프락치 활동을 하신 분의 방에 불법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든가 이 사람에게 녹음기를 주고 녹음을 시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프락치한테 뭘 알아야 된다면서 별도로 주체사상 교육을 시켜줬대요. 국정원에서. 네? 주체사상 교육을 시켜줬대요. 북한의 그러니까, 주체사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주체사상에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으니 네가 주체사상을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주체사상을 따로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대공수사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정보 수집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행태가 정보 수집인 굉장히 은밀한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 활동비가 별도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옛날에 그 공안이 살아있던 시대의 낡은 답습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러면 국정원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공수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건의 특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종종 보는 위장 잠입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서 사실은 어떤 대공 용의점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나요? 국정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대공, 그 공자가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의 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중국도 중공인데 그 옛날 중화인민공화국인데 베트남도 지금 공산주의 국가. 공자를 쓰는 건 사실 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대북으로 좀 이걸 좁혀야 되는데 약간 조금 더 뭐 흔히 얘기하는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전부 이제 대공이다 이렇게 무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공자가 대북이라든가 실질적인 안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그런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범위를 조금만 좀 확대를 하죠. 원래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원 개혁 TF도 꾸려졌고 거기서 나왔던 1호 개혁안이 바로 그 대공수사권 2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고 있죠? 아직? 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국정원도 미온적이고 대공수사권 2관이라는 게 이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이제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의 요체 아니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예전에 미림팀이라고 그 이제 도청팀. 그 안기부 시절부터 90년대 국내 정보 사찰했던 모든 그 미림팀의 존재가 이제 뭐 있냐 없냐 하다가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 분들이 이제 2005년에 우리 시선 집중에 나와서 미림팀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 이제 모든 걸 폭로했던 네. 실체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네. 국정원 개혁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국정원이 2002년 대선 당시에도 그 당시는 무슨 당이었을까요? 신한국당은 아니었고 한나라당이겠죠. 한나라당이죠. 예. 한나라당을 불법 도청한 부분의 정황을 폭로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주장한 게 이제 홍준표, 김문수, 이재호 이런 분들이 주장한 게 대공수사권 이관해야 된다. 아 그때 그렇게 주장해요? 예, 그렇게 주장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그 뭐 반대는 조금 저는 모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대공수사권 이관의 좀 핵심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정보 수집이랑 수사권을 같이 가게 되면 불법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해야 된다는 게 네. 개혁의 문제의식이고요. 네. 그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가져가려니까 정보 경찰의 폐해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대공수사는 별도의 하나의 작은 청 같은 걸 만들자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 보직 이동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라서 예. 결국은 지금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이번 그렇죠. 사건을 통해서 보면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이런 게 그렇죠.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큰 이슈가 블랙홀이 되고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일부 언론이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거의 이제 눈에 띄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네. 경찰이 수사를 들어간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은 조국 수석 때문에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경찰이 수사를 들어가고 권익위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정보위에 고 노회찬 의원 안부터 해서 네. 정부 여당에 이제 김병기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또 뭐 천정배 의원안 법안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비슷비슷한 문제의식이 담긴.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같이 패스트트랙에 좀 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어쨌든 20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예. 결국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하나 그 아까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그 경기도 지부에서 이제 계속했던 게 이른바 과거 이제 그 아로 사건, 네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왔던 거죠. 이 네, 문제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아로 사건 부분에서 아직 그러니까 속칭 덜 통계 있으니까 더 알아봐야 된다. 네. 이래 가지고 이제 김 씨를 네. 포섭이라고 표현해서 네. 무슨 단어로 써야 됩니까? 네, 이때는? 어쨌든 아무튼 뭐, 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실체는 그런데요. 예. 아로는 실체가 없다는 걸로 법원 판단이 났기 때문에 네. 사실 이쯤 되면 그 당시에는 계속 수사를 착수했을 수는 있지만 네. 지금이면 사실 수사를 중단했어야 된다는 게 저는 보거든요. 근데 5년 동안 계속 해왔다라는 게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